민법 598조 이하는 소비대차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98조를 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609조 이하에서는 사용대차 계약을 정하고 있는데요. 609조는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민법 618조 이하는 임대차 계약을 정하고 있는데요. 618조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조금씩 내용이 다르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전에 대해서 A가 점유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요. B가 있습니다.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요. A가 좋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A는 B에게 이 금전을 이전해야 할, 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겨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B는 이 금전의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즉 A와 B 사이에는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채권 관계가 성립하고 A와 B 사이에는 급부, 금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급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A가 이 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 금전의 점유권은 물론이고 소유권까지 B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B가 이 금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B는 금전을 소비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이 금전과 똑같은 금액의 금전을 반환해야 할 채권, 채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전히 급부가 중간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B가 100만 원을 빌려서 100만 원을 갚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갚은 100만 원, 기존에 100만 원 빌려준 것과는 다른 어떤 돈이겠죠. 이 새로운 금전에 대해서 반환받은 이 새로운 금전에 대해서 A는 점유권과 소유권 모두를 다 갖고요. B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고요. A와 B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은 채무가 모두 이행됨으로써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대차 계약은 생겼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용대차 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A가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점유권과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B가 A에게 책 좀 빌려줘 라고 요구를 했고요. A가 오케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제 A와 B 사이에는 이 책의 인도 사용 수익에 관해서 A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B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B는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A한테서 책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인도 사용 수익이라는 급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A가 이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이 책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책을 이제 B가 갖고 있게 됐죠. 그럼 B는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A에게 그대로 있죠. 소비대차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사용대차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A한테 속하고요. B는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B가 갖고 있는 것은 직접 점유권이고요. A가 갖고 있는 것은 간접 점유권입니다. 민법 194조가 사용대차 계약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주더라도 A에게는 간접 점유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는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고 B는 직접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B는 이제 책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책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A는 이 책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A와 B 사이에는 책의 반환이라는 급부를 매개로 해서 채권 관계가 남아있는 거죠. B가 채무를 이행했어요. 책을 A에게 반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책은 다시 A에게 넘어왔으니까 A는 소유권은 항상 갖고 있었고요. 이 점유권을 간접 점유에서 직접 점유로 이전되고요. B는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책은 이건 새로운 금전이겠지만 이거는 빌려줬던 바로 그 책이죠. 그 점에서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온전하게 점유권과 소유권을 모두 회복하게 됐고요. A와 B 사이의 사용대차 계약은 종결되었습니다. A는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런데 B가 건물을 임차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요. A가 yes,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A와 B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 A는 임대인이 되고 이제 B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임대인으로서 이 건물을 인도하고 사용 수익하도록 해줘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B는 이 건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할 채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기 때문에 차임 지급에 관해서 임차인 B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임대인 A는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역시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는 이런 식의 급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행하고 이걸 이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옮겨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처럼 책처럼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차인 B는 직접 점유권을 갖게 되고요. 인도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임대인 A는 민법 194조에 의해서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간접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인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건물을 반환해야 될 임차인으로서 B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건물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A는 갖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고 B가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고 A가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채무를 이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임대차 관계는 다 소멸하게 되고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A는 건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권을 갖고 또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있었죠. 더 소유권과 점유권을 갖게 되고 B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유사한 점들도 있지만 각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